청와대를 습격하자 문재인 대통령 하야해야 한다. 한기총 기독교 단체인데요.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을 또 발표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이 정광훈 목사가 한 얘기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MB는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생명책을 목사가 작성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이 모든 당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서는 별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광훈 회장이 이렇게 계속되는 정치 발언 막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정광훈 목사는 이런 발언을 몇 차례 했는데 관련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 문재인이가 힘이 좀 빠진 것 같고 3.1절 전까지는 기필코 문재인을 끌어내서 더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만 저와 함께 마음만 연합하면 문재인 바로 끌고 나올 수 있다니까. 이제 앞으로 청와대 징계할 때 사모님들을 제일 앞세워요. 그것도 나이가 60 이상 사모님들. 우리 한번 청와대 징계할래요? 진짜요? 문재인 대통령 공부 좀 하세요. 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책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정권을 잡은 뒤에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8월 15일 건국한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48년 8월 15일 건국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대통령은 탄핵해야 합니다. 미쳤습니다. 미쳤어. 지금 건국 후 70년 동안 가장 범죄적 행위를 문재인이 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네. 저분이 목사지요? 목사님이시긴 한데 예. 목사님인지 아니면은 태극기 부대 선동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가 이제 저런 식의 아주 과격한 예.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분이 과거에는 뭐 한기총 회장 같은 직책에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 한기총이 세가 축소됐습니다만 한때 대한민국 최대의 개신교 단체라고 하는 한기총의 회장이 돼서까지 저런 정치적 발언을 계속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20조 2항에 보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헌법 정신에 명확하게 이 재정 분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목사는 제가 보니까는 재정 일치 혹은 신정 일치를 추구하는 그런 기독교 원리주의에 입각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굉장히 혐오적인 저런 표현을 대통령을 향해서 거듭하시는데 매우 부적절하고요. 저분이 이제 황교안 대표를 전에 만나셨죠. 만나셔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서 세 번째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도 하셨고 또 자기 교회에서 어쨌든 50년 동안 이렇게 아주 독실하게 이 기독교 활동을 한 황교안 전도사가 큰일을 맡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등등의 발언도 하셨고 심지어는 황교안 대표가 본인에게 장관직을 제안했다. 물론 황교안 예. 대표는 부인을 부인했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광훈 목사의 저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 모든 정당에서 그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논평이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궁금합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께서는 이 대한민국의 최대 개신교 단체의 회장이라고 하는 분의 저렇게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저런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묻고 싶어요. 윤기찬 대변인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것도 입장이니까요. 네, 이게 사실 자칫 잘못 입장 발표했다가 또 이게 왜냐하면 종교연합회 지도 목사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분란이 휩쓸릴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고 저희가 뭐 저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이해는 맞지 않고요. 예. 사실은 이제 저분이 쭉 제가 이력을 보니까 정치권 영역에서 좀 이렇게 활동을 좀 하셨던 분 예.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뭐 대선 때 특정 후보도 또 지지했다가 어떤 그 재판도 받으셨던 것 선거법 같고요. 관련해서 재판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당을 지지하는 이런 성향을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분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것을 특정 정당과 연계시켜서 파악하기보다는 어찌됐든 뭐 대통령에 대한 저런 발언들은 상당히 잘못됐죠. 그래서 저 부분은 특히나 특정 종교의 연합회를 거느리는 분 입장에서는 하실 말씀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개인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더군다나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발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수준 이하의 발언이고 지금 낮은 수준의 정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기독교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죠. 그건 타당 정치에 관계되는 모든 발언은 사실은 교회가 금해야 됩니다. 저는 좀 조용히 물러나서 회개하고 목사직도 저는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직도 그만두셔라. 정치적인 발언 하려면 그냥 아예 그러면은 정치인으로 데뷔하셔서 그렇죠.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권유. 그렇죠. 그러나 뭐 정치인으로도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발언 가지고는 우리 정치계를 더 혼란하게 만들고 더 저급하게 만들죠. 전 목사는 그 인격적인 그 비하 발언 자체가 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그런 막말을 서슴없이 하고,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분으로서 공개적으로 뭐 설교 시간이나 어떤 집회 때 뭐 빨갱이다 간첩이다 이런 표현들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 비판이나 반대하는 자는 직권으로 가차없이 처단하면서 자기는 정치인이나 이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비하 발언을 많이 해요. 그 방송으로 공개되는 그 집회 설교 때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한기총 대표회장이 한기총 목회자들 또 일반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쓰레기 같은 것들, 뭐 미친 것들 뭐 이런 막말을 서슴없이 한기총 소속. 예, 원래 좀 말이 좀 거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저분이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장 측에서요.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기독교 원리주의 뭐 이런 거에 바탕을 뒀다고 그러는데 기독교 원리주의가 다 저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뭐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사실적으로도 사실 안 맞거든요. 오늘 성명도요. 개인 성명인데 사실은 한기총 정광훈 회장 시국 선언문 이렇게 해서 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요.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하여 종북화 공산화되어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아야 했다. 경제 위기가 심하다는 걸 알지만 지구촌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왜 사라져요? 아니 저거는 목회자라는 권유를 빌어서 정말 너무나 엄청난 거짓 선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빨리 그 한기총 회장직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맞고 아까 손보호 교수님은 목회도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마 다른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권위를 빌어서 저렇게 국민들한테 잘못된 선동을 하시는 행위는 정말 즉각 중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경철 의원, 한기총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잖아요. 그것만 보면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 같이 보이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독교의 단체가 아주 많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개신교는 개교회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톨릭과 다르게 가톨릭은 교황청 주교님 이런 식으로 그 위계서열로 되어 있지만 그 우리나라 개신교나 다른 미국 개신교도 다 개신교는 개교회주의로 되기 때문에 저 한기총이 대한민국 개신교를 대표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저분이 개인의 일탈이라고 봅니다. 결국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지금 울타리 밖으로 헤매고 있는데 우리 교회 많은 그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저 어린 양이 빨리 그 목동의 품으로 돌아와서 좀 그 안에서 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좀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지. 저분이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많은 우리 교회에 신자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셔서 빨리 저분이 그 목동의 품으로 그리고 양들이 있는 울타리 안으로 빨리 들어오시기를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세요? 아니면 전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요?
교인이 목사를 걱정하는 기도를 해달라는 얘기네. 저는 뭐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당이 이제는 해초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뭐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야 사당이 상당히 비판 성명을 냈는데 한국당이 지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한기총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보수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그 보수라는 그 단어 때문에 한국당이 조금 이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사실 그리고 또 이 정강훈 목사가 하야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면 하야의 그 하나의 정제 조건 중에 하나가 탄핵이라고 한다면 탄핵은 분명한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비빌 언덕은 본인 스스로가 자유한국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앞서 뭐 이 지금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정강훈 목사가 지금 청와대 습격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앞에 서고 이게 좀 나이 좀 젊은 사람들 뒤에 서서 뭐 결국 그것이 그렇게 투쟁하는 것이 결국 지금 천국 가는 길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지금 선동입니까? 총을 쏴도 죽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저런 것 자체가 지금 이 우리가 이슬람 사회에서 보는 그런 끔찍한 그런 사건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한국당이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루기도 좀 곤란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정건택 부대변인. 지금 다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한국당이라 말씀하시는데 딱 특정해야죠. 황교안 대표입니다. 사실 이분이 예전에도 비슷한 말들을 해오셨어요. 하지만 왜 이분이 말에 주목을 받고 있느냐? 다루는 거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찾아가서 대통령 만들어 드려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총선에. 이런 얘기 계속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황교안 대표가 약간 호응을 했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커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저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5.18이든 세월호든 어떤 국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황교안 대표가 계속 어물쩍 넘어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 저는 오히려 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계속 침묵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윤기찬 대변인. 네, 저분이 사실 한국당의 당원도 아니고요. 한국당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한국당의 대표인 황교안 대표를 지지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분의 어떤 부적절한 말에 대해서 한국당 입당 표명을 꼭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분의 말씀 취지에 부합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정치적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개인적으로 저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당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강요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장관 제안을 하진 않아요. 물론 부인했지만 말로 부인한다 그러면 또 다르죠. 만약에 언론에 나갔든지 부인을 했으면 공식적으로 만약에 해야 되는 것이죠. 이의 제기를.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찾아가서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총선에서 뭐 얼마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일반적이라면 그런 얘기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랬단 말이죠. 어찌 보면 이제 그거에 약간 호응을 하신 거죠. 그런 부분인데 더 나갔는데 지금 뭐 이런 부분 나가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당연히 그분에 동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각종 왜 그 팬덤층이 있죠. 팬덤층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그 팬덤층이 따르는 해당 정치인들이 다 일일이 표명하고 해명해야 됩니까? 팬덤들한테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않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생일잔치에 뭐 어떤 역사 내에서 어떤 그 광고를 하고 또 그 해당 팬덤층이 부적절한 행위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행위들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들을 분리시켜서 평가를 했지 한 번도 그 해당 당사자가 표현한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유독 이것에 대해서만큼 그렇게 하느냐. 제가 장관직을 제안했대요? 그렇게 설교 시간 나오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요? 물론 이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문제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저분이 그냥 개인이라면 지금 윤기찬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고 또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단체의 총회장이에요. 근데 저런 지위에서 계속 저런 발언을 하고 황교안 대표가 만났지 않습니까? 대표된 뒤에. 그 자리에서도 이승만 박정희에 의해서 세 번째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그냥 단순한 덕담일 수도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라.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런 극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당으로서, 공당의 대표로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조하는 거죠. 내지는 그 눈치를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표현하시면 세상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당 정치인과 팬덤층에 대해서 아니, 팬덤층의 저분은 그냥 황교안 대표의 개인적인 팬이 아니에요. 저분의 그럼 지위가 어떻게 그냥 보십니까? 자연인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이게. 저분 잘못이죠. 저분이 해당 그 직위를 갖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발언하는 거가 자체가 잘못이지. 그것을 말리지 아니, 한국 못한다고 개신교를 황교안 대표를 뭐라고 대표하는 하는 말- 단체의 총회장이 저런 위헌적인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당이 입장이 없다. 공당의 대표가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거기에 동조한다는 것밖에 더 아니, 됩니까? 의원님, 그거는 그렇게 비약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입장이 없다 그래서 전혀 거기에 동조한다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입장이 없는 것도 입장입니다. 그걸 갖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부적절한 거 같아요. 일단 몇 가지를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한기총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지금은 사실은 개신교를 대표하는 교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교계 내에서 문제가 되는 교회를 또 영입해서 공동대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제가 황교안 대표는 모르겠는데 저분의 발언의 최대의 피해자는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부둔하는 거 아니냐고 공격을 해도 그게 먹히는 분위기가 돼버리니까요. 그 자유한국당의 정략에 내버려 두세요. 그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을 많이 노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이 그 부처님 오신 날 사건도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명확하게 의사표명을 나중에 물론 하셨어요. 사과 표명을 했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건드렸단 말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근데 역사에 대한 문제, 정치를 하시려면 본인이 5.18 세월호뿐만 아니라 어떤 의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밝힌 게 필요하다. 그렇게 우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예,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